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는 감독이 됐는데, 현재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맡은 이후에 9경기에서 7승 2무, 승점 23점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프리미어리그로 처음 온 감독이 첫 9경기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가져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토트넘이,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셀틱에서 건너올 때만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가 J리그에 있다가 셀틱에 있다가 그 다음에 토트넘으로 온 거라서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셀틱에서 하던 아주 공격적인 그 전술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전력 자체가 셀틱처럼 압도적인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의 전술을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어느새 4분의 1이 진행된 상태인데 토트넘이 단독 1위를 달리면서 사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뿐만 아니라 우승 경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스테코글루가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정말 노련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좋은 결과였고 풀럼은 무너뜨리기 힘든 팀인데 우리가 승리를 해서 매우 만족스럽다. 하지만 후반전은 좋지 않았다. 우리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볼을 가진 시간들을 낭비를 했었고, 우리가 후반전 45분 공을 가지고 보냈던 이번 시즌 최악의 45분이었다. 물론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승리를 거둔 선수들의 공로를 당연히 인정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더 발전할 여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반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됐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이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읽는 인터뷰를 늘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주에 베트남전을 풀타임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 감독 입장에서는 굳이 풀타임을 약한 팀과의 경기에서 뛰는 것이 불필요하다 라는 인터뷰를 할 만도 한데, 경기 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체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플레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이라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은 정말 칭찬할 만하고 칭찬을 넘어서 훌륭하다. 그리고 손흥민은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속한 국가대표팀, 그리고 손흥민의 축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 풀타임 뛰기로 한 손흥민의 결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토트넘에서 관리를 잘 받고 있고 계속해서 최고 수준에서 경기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이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것도 존중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곤란하지 않게끔 답변을 잘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인터뷰도 마찬가지죠. 토트넘 선수들이 2대0이 됐을 때 조금 더 압박의 강도도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나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의 플레이가 부진하다 보니까 풀럼이 토트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찬스들이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승리했지만, 그리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건 고맙지만 우리가 후반전은 좋지 않았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선수들이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들을 과하지 않게, 선수들이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를 너무나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이 메디슨의 오늘 인터뷰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지난 프리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 앞서자마자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압박을 멈추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토트넘이 과거에 그랬던 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이 토트넘에게 좋지 않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1대0이든 2대0이든 우리가 앞서고 있을 때 우리의 방식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두 골이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로부터 시작해서 토트넘의 전방 압박, 그리고 거기서 플럼의 실수가 나오면서 두 골을 넣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팀의 컨셉이나 선수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너무나도 잘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감독 밑에서 손흥민 선수가 솔선수범을 하고 있죠. 이게 플럼전을 제외한 지난 라운드까지의 기록인데 압박 상황에서 스프린트를 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소보슬라이, 고든, 웨데골루, 클루셉스키 이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압박 상황에서 스프린트의 거리가 많은 선수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레노 골키퍼가 볼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전력 질주를 하면서 레노 골키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압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토트넘이 볼을 빼앗아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였죠. 손흥민 선수가 레노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먼 거리에서부터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나가면서 골키퍼를 압박하고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빼앗아서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넣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이제 강조하는 우리가 1대0이든 2대0이든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압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만 스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솔선수범해서 전방에서 스프린트를 하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도 다 같이 압박을 하면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전방 압박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인상적인 게 바로 이런 장면인데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플럼이 킥오프를 해서 백패스를 하고 레노 골키퍼에게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득점을 한 다음에 선수들이 득점을 한 그 기쁨에 취해서 경기가 재개된 다음에 약간 흐트러지는 면이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력한 지시를 정말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프라인에서 전력 질주를 해서 레노 골키퍼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레노 골키퍼가 백패스를 받았을 때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길게 걷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앞쪽에서 솔선수범을 하니까 선수들도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노 골키퍼가 사실 여유롭게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분명히 엄청 먼 거리인데 스프린트를 해서 압박을 해요. 그래서 레노 골키퍼가 마지막에는 손흥민의 압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낼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메디슨이 인터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압박하는 방식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 압박의 강도를 우리가 득점한다고 해서 물러나면 오히려 우리가 실점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고 우리의 경기 방식을 잃는 것이다.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고 사실 공격수 입장에서는 이 스프린트를 압박을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득점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아껴놨다가 쓰고 싶을 텐데도 선수들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명확하게 압박에 대한 방식과 팀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입력을 좀 시켜놨기 때문에 손흥민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정말 전력 질주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게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든 선수가 팀을 위해 희생을 해라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팀을 이끌어 가는데 선수들의 몸 상태는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라운드에서 로메로가 약간의 머리 쪽에 부상이 있으니까 로메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로메로를 바로 빼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도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60분, 70분 경기 풀타임을 뛰지 않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스날전이라던가 리버풀전에 분명히 손흥민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득점을 하고 물론 리버풀전은 이기긴 했지만 아스날전을 무승부에서 승리로 가져갈 수 있고 리버풀전도 극적인 자책골이 나오기 전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더욱 빨리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장 눈앞에 놓인 성적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감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월달 이달의 감독상, 9월달 이달의 감독상 2달 연속 감독상을 받았던 것도 얼마나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감독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우 트렌드에 맞는 공격적이고 볼을 점유하는, 그리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축구를 토트넘에게 완벽하게 이식시키고,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의 동기부여라던가 팀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까지 최고의 감독으로 충분히 불릴만 하지 않나 싶네요.